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오은서입니다. 우선 25년 1회 전기공사기사 실기 시험 치르신 모든 수험생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 오래 기다리셨을 테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정답 위주로 제가 빠르게 해설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앞서 간단하게 이번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 19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3문제가 신출 문제였어요. 이 중에 하나는 우리가 KC 신출 문제가 나왔고, 하나는 전기기사에서는 잘 나오지만 공사기사에서는 나온 적 없는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즉 교차 출제가 된 경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필기, 전기기기 과목에 나오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 3개로 구성됐고, 나머지 문제들은 다 기출과 똑같이 나왔거나 아니면 기출이 조금 변형된 유사 문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문제 1번부터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기출문제로 12년도 사회 10번과 동일하게 출제되었는데요. 배점은 4점이고 소문제가 2개이기 때문에 각각 부분 점수가 2점씩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문제 1번에 대한 정답은 비접지 방식, 소문제 2번에 대한 정답은 직접 접지 방식이 되겠는데요. 이 답안을 작성하실 때도 꼭 방식을 붙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접지, 직접 접지만 작성하셔도 의미가 잘 전달되기 때문에 정답 처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해당 문제는 똑같은 기출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기존에 이 이도 관련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잘 푸셨을 것 같은데요. 우선 배점은 5점이 되겠습니다. 한번 문제 조건을 같이 살펴볼게요. 우선 경관이 300m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도가 8m에서 10m로 늘리고자 할 때 전선을 얼마나 더 증가시켜야 하는가. 즉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원래 전선이 이렇게 8m만큼 쳐져 있었다고 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친구를 이렇게 10m만큼 더 쳐지게 하려면 이때 늘어나야 하는 전선이 얼마인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늘어나서 여기는 10m.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한번 쭉 보면 우리가 이 전선의 실제 길이 공식을 우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험지 자체에서는 이 공식을 작성하실 필요는 없어요. 바로 숫자로 대입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설명을 위해서 좀 풀어서 쓰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우리가 숫자만 대입한 것으로 풀이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도가 8m일 때는 우리가 S, 즉 300이죠. 경관. 300 더하기 3S분의 8. 여기에 D제곱에 8제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300.57m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도가 10m일 때는 역시 S 더하기 3S분의 8. D제곱인데 여기는 이제 이도가 10이죠. 따라서 10의 제곱이 되므로 300.89m가 돼요. 우리가 이 두 개의 차이만큼 전선을 더 우리가 넣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선의 길이는 L2-L1으로 구할 수 있고 300.89에서 300.57을 빼면 0.32m가 나옵니다. 보통 기출문제에서는 보통 미터의 단위로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서 보통 끝나는데 우리가 이 문제는 그렇지 않죠. 실제 시험에서 답안에 이렇게 센티미터의 단위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터로 답할 것이 아니라 32cm로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우리가 KC 신출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나온 문제인데요. 배점은 5점이 되겠고 이 해당 내용이 KC 원문에 그대로 있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KC 332.6에서 고압 가공 전선로의 가공 지선에 따르면 여기 문제에 해당되는 빈칸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5.26kN 그리고 여기는 지름 4mm 이상의 나 경동선을 사용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이 규정을 그대로 문장을 살려서 출제를 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 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의 강도에 목주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풍압 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3 이상일 것. 그리고 굵기는 위쪽 끝 지름 0.12m 이상일 것이라는 이러한 규정이 있겠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1번부터 5번까지 5.16, 4, 나 경동선 1.3, 0.12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5개의 지금 배점이 5점이기 때문에 한 문제 맞추셨으면 우리가 1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부분 점수가 1점씩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도 KC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배점은 5점이고 지금 소문제가 2개로 나뉘어 있는데요.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을 때는 정확한 배점은 예상하기 힘들겠지만 우리가 각각의 소문제당 부분 점수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답은 5, 그 다음에 소문제 2번은 내압 유입이 되겠습니다. 한번 규정을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돼요. 금속관 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쭉 가서 이외에 다음에 이해할 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문제 1번이 이 문제 1번과 동일합니다. 쭉 봤더니 여기에 5턱 이상의 나사 조임으로 접속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숫자 5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여기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 가효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배선에는 우리가 폭발 방제 부속품 중 내압
폭발 방지형 또는 유입 폭발 방지 구조의 유연성 부속을 사용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정답은 내압 유입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이 문제는 기출문제로 2009년 4회 2번과 동일하게 출제되었는데요. 우리가 그림이 주어지고 축전지 용량 C를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공식으로 바로 접근하셔도 되고 나는 공식 모른다, 면적으로 풀었다, 둘 다 가능하겠습니다. 면적으로 풀이할 때는 이렇게 풀면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파란 색깔 직사각형의 면적을 계산할 때는 가로가 K1 그리고 세로가 지금 I1이죠. 이 가로 세로를 곱하면 이 직사각형 면적인 K1 I1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작은 직사각형 빨간 색깔로 그린 이 부분은요, 가로가 K2 그리고 세로가 I2에서 I1을 뺀 만큼입니다. 즉 이 I2에서 I1을 빼면 이만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로가 I2 마이너스 I1이 되고 두 개를 곱하면 이 면적을 계산할 수 있어요. 즉 이 파란 색깔과 빨간 색깔의 직사각형을 다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공식이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해주시고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C는 0.8분의 1 그리고 쭉 대입해 주셔서 84.75 암페어 아워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 공식은요 생략하셔도 돼요. 바로 숫자를 대입하신 풀이를 작성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의 배점은 5점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해당 문제는 기존 기출에서 여러 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17년도 1회 아니면 20년도 3회에 동일하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배점은 총 5점으로 지금 5가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따라서 한 개당 부분 점수가 1점씩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쭉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지금 가져온 답안은 교재 답안입니다. 이 교재 답안은요. 모범 답안이에요, 여러분. 교재 답안과 반드시 똑같이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의미만 잘 전달되면 우리가 다 정답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답안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채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건축과 조명 방식에 관련된 기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이 관련 기출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잘 푸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기존 기출과 약간의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광천장 조명, 루버 조명은 제외한다 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즉, 이 해설에 있는 이 9가지 중에서 광천장 그리고 루버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 중에서 5가지를 골라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영어 있는 친구들 있죠? 이 영어는 우리가 발음하기에 따라서 한글로 옮길 때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밸런스를 발란스라고 작성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러한 부분은 이 맞춤법에 대해서 깐깐하게 채점하지 않습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지금 5가지를 묻는데 5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개만 맞으셨더라도 이 한 개당 부분 점수가 1점씩 보통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해당 문제도 우리가 기출문제로 2007년도 4회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법례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문제를 푸는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도 잘 푸셨을 것 같습니다. 배점은 4점이 되겠고요. 이러한 시퀀스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답안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 다음 미완성 회로에 제시한 기구를 사용하여 신입력 우선 회로를 완성하시오. 단, 해당 번호의 기구가 연관되도록 접점을 이용하여 도면을 완성하시오.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동작 조건에 따라서 이 미완성 도면을 우리가 완성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조건 볼게요. PB1을 누르면 X1이 자기유지되며 W1이 동작한다. 이것만 우선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B1을 눌렀을 때 X1이 여자가 되죠. 이때 이 X1이 자기유지가 되려면 X1에 우리가 자기유지 접점을 달아줘야 됩니다. 즉 여기에 병렬로 이렇게 X1에 A 접점을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근데 이 X1이 여자가 되어서 이 접점이 붙었다고 한들 이 부분이 개방되어 있으면 자기유지가 될 수 없죠. 따라서 이 부분은 당연히 B접점으로 그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B접점. 어떠한 문자가 올지는 아직은 몰라도 B접점이 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세팅을 하면 되겠고 쭉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PB2를 누르면 X2가 자기유지되며 W2가 동작한다. 즉 여기서는 PB2를 눌렀을 때 X2가 여자되고 역시 자기유지가 되려면 여기에 X2에 A 접점이 와야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B 접점이 와야겠습니다. 쭉. 그러면 우리가 PB를 눌렀다 떼더라도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X2에서 이렇게 쭉 자기유지가 계속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제가 W는 제가 나중에 몰아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세 번째 가볼게요. PB3를 누르면 X3가 자기유지되면 W3가 동작한다. 즉 이것도 마찬가지로 PB3를 눌렀을 때 X3가 여자되고 이것에 의해서 X3의 A 접점
이렇게 그려지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 B접점으로 미리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B접점을 세팅하는 이유는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PB3를 눌렀을 때 X3가 여자가 돼요. PB3를 눌렀다 떼게 되면 이때도 이 X3를 계속 우리가 여자시키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이 X3의 A접점을 이용해서 이게 붙게 만든 다음에 쭉 B접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자기유지 접점으로 이러한 자기유지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고, 이것에 따라서 W1, 그리고 W2, W3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1 같은 경우는 우리가 X1에 의해서 동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X1의 A접점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W2는 이렇게 X2, 그 다음 W3는 여기에 X3의 A접점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이 도면에 이 단자가 그려져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단자를 그리신 다음에 A접점과 B접점을 이 범례에 맞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아직 안 한 B접점들이 있죠. 그럼 마지막 동작 조건을 같이 보면서 이 B접점들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PB를 누르면 다른 W는 동작하지 않는다. 즉, 이 다른에 조금 초점을 맞춰주셔야 되는데요. 이 말은 PB1을 눌렀을 때 다른 게 동작할 게 아니라 W1이 동작하라는 것이고, PB2를 눌렀을 때도 W2, 그리고 PB3를 눌렀을 때도 W3가 동작하게 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순서에 상관없이 이 동작을 만족을 하려면 우선 제가 정답을 작성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X1 같은 경우는 이 X1을 제외한 다른 친구들, 즉 X2, X3의 B접점으로 갑니다. 즉 여기에 X1의 B접점, 여기도 X1의 B접점을 작성해 주시고, X2의 B접점 역시 이 X2를 제외하고 여기에 X2 B접점, 마찬가지로 여기 X2의 B접점, 마지막으로 X3 역시 우리가 이 X3를 제외한 나머지 두 친구에서 여기에 X3의 B접점, 그리고 X3의 B접점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이 동작 조건, 마지막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어떻게 만족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순서에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우선 첫 번째 PB1을 눌러봤다고 하겠습니다. PB1을 누르면 X1이 여자 되죠? 그럼 이 X1에 A접점이 붙습니다. 나머지 두 친구들은 아직 여자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B접점 그대로 있어요. 즉 이렇게 자기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PB1을 눌렀다 떼더라도, 이 부분이 눌렀다 떼더라도 이렇게 이 부분으로 쭉 자기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X1에 의해서 역시 W1이 여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PB3를 누르고 싶어요. 그럼 PB3를 눌렀어요. 누르면 X3가 여자가 됩니다. X3가 여자가 되면요,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 X3의 B접점이 개방이 됩니다. 따라서 X1이 소자가 돼요. 그럼 X1이 소자가 되면 이 X1의 B접점 역시 이렇게 붙어 있겠죠. 패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이 부분 PB3를 눌렀다 떼더라도 지금 이 X3가 이미 여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붙어 있었어요. 그럼 이 X1도 소자가 되었기 때문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PB3를 눌렀다 떼더라도 이렇게 쭉 다시 자기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에 의해서 X3의 접점이 붙어서 역시 W3가 붙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이 다 소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겠죠? 이 상태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다시 한번 PB1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PB3는 눌렀다 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워볼게요. 이 상태에서 파란 색깔로 표현해볼게요. PB1을 눌렀을 때 역시 X1이 여자가 됩니다. 그럼 이 X1에 의해서 이 X1의 B접점이 개방이 될 테고요. 그러면 이 X3는 소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X3의 B접점이 원래는 X3가 여자가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소자됐기 때문에 이게 다시 폐로된 상태로 돌아간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X1이 여자가 됐기 때문에 이 접점은 붙습니다. 즉 X1의 A접점이 붙었고 X3의 B접점은 그대로 붙어있기 때문에 PB1을 누르고 있을 때 이게 이렇게 쭉 자기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전류가 잘 통하죠. 이 상태에서 PB1을 눌렀다 뗀들 이 상태로 쭉 자기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X1에 의해서 다시 이 X1의 A접점이 붙고 W1이 잘 우리가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 나머지 이 X1이라면 이 X1이 없는 나머지 두 친구의 B접점을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X2 역시 X2를 제외한 X1, X3의 B접점, 그리고 X3 역시 X3를 제외한 이 1, 2의 B접점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이와 관련된 여러 답안도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X1 관련된 이 접점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x1의 A 접점, x2의 B 접점, x3의 B 접점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시퀀스에서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순서를 바꾸셔도 정답으로 다 인정이 됩니다. 즉, 제가 지금은 순서에 맞게 1, 2, 3으로 작성을 했는데요. A 접점과 B 접점만 정확히 잘 그려주셨다면 첫 번째로 이렇게 x2의 B 접점이 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x1의 A 접점, 그 다음에 x3의 B 접점, 이런 식으로 작성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르게는 x3가 먼저 올 수도 있겠죠. 여기가 x3가 먼저 와도 되고요. 여기가 x2가 와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즉, 이 각각의 접점의 모양, 즉 A 접점과 B 접점은 확실하게 구별을 해주시되 이 각각의 순서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 친구들은 x2, x3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겠죠. 이 부분도 A와 B 접점만 명확히 표현을 해주시고 순서는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대로 어떤 것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즉, 마지막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마지막 이 x3에 관련된 친구는요. 예를 들면 x1의 B 접점, 그 다음에 x2의 B 접점, 그 다음에 이렇게 x3의 A 접점으로 작성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직렬일 때는 순서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W1, W2, W3에 관련된 이 접점들은요. x1, x2, x3의 A 접점은 우리가 이 동작 조건을 만족하려면 반드시 해당 접점으로만 정답이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빨간 색깔로 표시하는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각각의 케이스에 있어서 우리가 직렬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셔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해당 문제는 기존 기출 문제에서 우리가 한류 저항기에 관련된 단답 문제가 있었죠. 우리가 그림은 다소 바뀌었지만 우리가 한류 저항기의 명칭과 용도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류 저항기 작성해 주시면 되고 좀 더 자세하게 적고 싶었다. 그래서 우리가 한류 저항기의 약호를 이렇게 작성하셔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것만 잘 포함되게 한류 저항기의 명칭을 이렇게 잘 작성하셨다면 다 정답 처리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용도 2가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도 2가지를 기존 기출문제 답안에서 이렇게 2개로 쪼개서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는 계정기를 동작시키는 데 필요한 유효 전류를 발생시키기 위한 용도이고 하나는 오픈 델타 회로에 각 상전압 중에 제3구조파 억제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 교재 답안을 똑같이 작성하실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조금 간결하게 작성하셨더라도 의미상 전달이 잘 된다면 다 정답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의 정답 배점은 5점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해당 문제는 13년도 이외에 출제된 기출 문제인데요. 한번 읽어보면 사용 목적에 의한 분류 중 표준형 철탑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4가지를 물었는데 지금 배점이 4점이기 때문에 한 개만 맞으셨더라도 각각 우리가 한 개당 1점씩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예시로 제가 직선 철탑, 각도 철탑, 인류 철탑, 내장 철탑을 작성했는데요. 이거 말고도 이 해설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보강형도 정답이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골라서 4가지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땡땡 철탑 이런 식으로 작성하지 않고 땡땡형 이렇게 작성했는데 정답 처리가 되나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은 다 유학에 채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직선형, 각도형, 인류형, 내장형, 보강형도 다 정답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작성되어 있는지 체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입니다. 해당 문제도 기출문제이죠. 이렇게 똑같이 출제되진 않았어도 이 각각의 소문제들이 우리가 기출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우리가 누정 경보기, 그 다음에 배전반, 경보 수신반, 그 다음에 누름 버튼, 연기 감지기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 5개에 대해서 배점이 5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문제 하나당 1점씩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해당 내용은 20년도 1회에 출제된 기출문제와 유사하게 출제되었는데요. 이 소문제 1번, 변전 전공에 관련된 내용은 처음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문제 2번에 대해서 조가전도 처음 출제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정답을 보시면 2.5, 1.5, 4가 되겠습니다. 이 답에 대한 근거는 제가 바로 이어서 표준 폼셈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문제 1번에 대한 답의 근거는 여기 있죠. 변전 전공, 변전 설비의 시공 및 보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소문제 1번의 정답을 찾을 수 있고 소문제 2번은 철거 손실률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할증률이 아니라 철거 손실률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는 5개 전선이었어요. 5개 전선일 때 철거 손실률은 2.5%입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 5개의 경우에는 1.5%,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가선 철강의 경우에는
우리가 4%로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이 해당 유형은 기존 기출과 유사합니다. 근데 어디에서 차이가 있냐? 이 접지를 포함한 개폐기라는 문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이 표준 결선도에서 접지도 표현을 하고 이 개폐기도 넣으라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 개폐기가 결국에 뭐예요, 여러분?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입니다. 즉, ASS를 의미하는 건데 출제자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 좀 꼬아서 낸 것입니다. 즉, 이 개폐기를 잘 알고 있냐? 이것을 물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별개로 DS, LA, PF, MOF 수전용 변압기, 전력 양계반을 이용하여 다음 특고합 간이 수전 설비 표준 결선도를 그리시오. 물론 여기 인입구와 부하가 이미 그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쭉 보게 되면 이것만을 이용하라는 것이 이 약호만을 사용하라, 즉 약호만을 작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 그대로 쓰면 됩니다. 즉 쓰면 되는데 DS를 뭐 한글로 달록이라고 작성하셔도 되고요.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명칭과 약호를 바꿔서 작성하는 것은 채점에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즉 다 정답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잘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한번 보게 되면 여기 인입구 있고 부하 있죠. 한번 보게 되면 여기 DS 물론 달록이라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LA도 피레기라고 작성하셔도 돼요. 이 피레기 같은 경우는 그림 기호가 이것도 있고 비슷한 걸로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꽉 찬 화살표로도 표현을 하죠. 이것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접지를 영어로 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라고 작성하셔도 되고 접지라고 한글로 작성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ASS라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쭉 와서 이 10kA 이상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작성한 것일 뿐 우리는 PF, 즉 전력 표준만 작성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MOF, 그 다음에 전력량계. 이 전력량계도 네모 안에다가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뭐 WH 이렇게 작성하셔도 상관없겠죠. 이 수정형 변압기도 뭐 TR 이렇게 작성하셔도 다 변압기로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문제 1번에 대한 간이 수전 설비 표준 결선도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소문제 2번 보겠습니다. 22.9kV Y 계통에서 지중 인입선은 어떤 케이블을 사용하는지 영문 약호로 두 가지만 쓰시오. 이것도 기존 기출과 조금 다르게 영문 약호로 두 가지만 쓰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영어로 약호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CNCVW 그리고 TR, CNCVW를 답안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해당 문제는 전기기사 18년도 이외에는 출제된 적 있지만 전기공사기사에서는 출제된 적 없습니다. 즉 교차 출제된 문제인데요. 전기공사기사만 준비하셨던 분들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머레이 루프법은 우선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세요. 대각선끼리 곱했을 때 같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100옴, 대각선에 있는 부분은 이 x인데 이 x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특정점에서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x예요. 그리고 다른 친구는 25, 그리고 이 반대편 이 대각선에 있는 다른 친구와 곱해줘야 되는데 이 세모에 해당되는 게 무엇이냐? 이 3.6 그리고 이 3.6에서 이 x를 제외한 구간입니다. 즉 제가 헷갈리지 않게 빗금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 친구 3.6km 그리고 3.6km에서 x를 제외한 이 구간입니다. 즉 이렇게 빗금을 친 구간의 거리가 세모가 됩니다. 이 세모는 결국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3.6을 2배하고 마이너스 x를 해주면 됩니다. 편의상 소문자 x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3.6이 두 개가 있는데 x만 제하면 되기 때문에 3.6에 2를 곱해서 x를 빼면 되겠습니다. 한번 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0 곱하기 x는 20 곱하기 3.6 곱하기 2 마이너스 x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솔브로 바로 풀이하셔도 되지만 그 솔브 기능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전개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번 그런 분들도 같이 계산을 한번 진행해보면 여기 좌변은 100x 그다음에 우변은 여기가 20 여기가 7.2가 되겠죠. 마이너스 x 이 상태에서 20을 분배하면 됩니다. 100x는 우리가 이 친구는 144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0x가 됩니다. 마이너스 20x를 좌변으로 넘기면 좌변이 120x가 되죠. 120x는 144가 되고 따라서 x는 120분의 144가 되고 이걸 계산해 주시면 1.2가 되겠습니다. 답안 작성하실 때는 킬로미터까지 작성을 해 주셔야겠죠.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 물론 나는 계산기를 이용하진 않았지만 답안 작성을 할 때 이 첫 번째 줄만 작성하고 바로 답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연습장
연습란에 하셨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식과 마지막 이 x에 대한 정답만 잘 도출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2km가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해당 문제는 기존 기출에서 비슷한 계산 유형은 있었지만 이 그래프 자체는 처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A부와 B부와 C부와를 보관하는 데 있어서 실제 시험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출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리가 복원을 바탕으로 최대한 반영을 해보았는데요. A 같은 경우는 108개,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128개, 그 다음에 C는 82개, 즉 82칸을 만족하도록 이렇게 그래프를 복원을 했고,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 합성 최대 전력을 만족하는 그 시간대가 이 14시에서 16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4시와 16시 사이에 합성 최대 전력이 존재하게끔 이렇게 그래프를 복원을 했습니다. 한번 문제풀이를 해보면 1번 합성 최대 전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지금 보시면 다 더해보시면요. 각 시간대별로 가장 최대치가 이 14시에서 16시 사이에 있습니다. 즉 이 구간에서 A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진한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A는 여기 3.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점선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7.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는 여기 있죠. 10이 됩니다. 즉 다 더하게 되면 20이죠. 20인데 문제에서 이 단위가 주어졌어요.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입니다.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실 때는 풀어서 2만 킬로와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P는 3000 더하기 7000 더하기 만 하셔서 2만 킬로와트를 답안으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게 소문제 1번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B부하에 대한 평균 전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우선 제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B를 우선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눈에 띄게 표현을 해볼게요. B 같은 경우는 이 점선을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와서 B가 실제로 굉장히 복잡하게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그래프와 다소 다르더라도 우리가 문제풀이에는 다 영향이 없게 잘 푸셨을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쭉 와서 이렇게 이게 B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푸셨을 겁니다. 뭐 2 곱하기 10의 3승 그 다음에 여기에 숫자 2를 곱하고 즉 이 면적을 구하는 계산이죠. 2 곱하기 10의 3승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여기는 6 곱하기 10의 3승 그 다음에 1 여기는 뭐 3 곱하기 10의 3승에 1을 곱하고 이런 식으로 해당 그래프에 맞춰서 이 면적을 구하는 과정을 쭉 진행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푸신 다음에 24시간으로 나누셔도 우리가 평균 전력 계산할 수 있고 지금은 제가 좀 일관된 풀이를 위해서 이 B를 한 칸씩 다 셌을 때 128칸이 나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128 곱하기 10의 3승 이 친구를 24시간으로 나누셔도 똑같이 평균 전력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5333.33kW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푸신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2000이죠. 2000 곱하기 2시간 그 다음에 여기는 6000 곱하기 1시간 이렇게 쭉쭉쭉쭉 진행을 해서 푸신 분들도 당연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원에 있어서 완벽하게 복원이 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식으로 작성하기보다는 이 칸으로 풀이를 좀 대체를 했습니다. 이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 정답만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B의 평균 전력은 5333.33kW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총 부하율을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우선 우리가 A, B, C의 각각의 평균 전력을 계산해 주셔야 되는데요. A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시면 총 108칸입니다. 우선 A 그래프를 보기 좋게 빨간 색깔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7이 8시까지 쭉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3 마지막 2시간은 이렇게 5000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A 그 다음에 C는 보라 색깔로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쭉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쭉 이렇게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부하율을 계산할 때 A, B, C의 각각의 평균 전력을 계산을 해야 되죠. 우리가 A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 그래프에 따른 이 면적을 다 계산하신 다음에 24시간 나누셔도 되고 이렇게 칸을 다 개수를 세신 다음에 저처럼 108에 10의 3승 즉 킬로를
이 13승을 해주시고 이 친구를 24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즉 24시간으로 나눠주시면 그것이 평균 전력 4,500kW가 나오게 되고요. B 같은 경우도 이 그래프 상에서 바로 이렇게 식으로 전개하셔도 되고 저처럼 칸을 다 세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128, 그다음에 12삼승 24로 나눠서 5,333.33kW.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C 같은 경우도 우리가 82칸, 제가 말하는 이 칸은요, 여기에 해당되는 이 각각의 개수를 다 셌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82칸, 그래서 여기 10의 3승, 그 다음에 24로 나눠서 3,416.67kW가 나옵니다. 이러한 친구들을 다 더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최대 전력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퍼센트로 물어봤다면 곱하기 100 하셔서 퍼센트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을 거쳐서 풀이를 진행하셔도 되고 마지막으로 이 평균 전력 있죠? 한꺼번에 24분의 108칸, 128칸, 82칸을 다 더해서 이렇게 표현하셔도 똑같습니다. 이게 왜 같냐? 결국에는 이 1번, 2번, 3번, 4번의 경우를 조금 간소화한 경우이죠. 한번 표현해보면 이렇게 108 곱하기 10의 3승으로 이 친구를 24로 나눈 게 결국에는 4,500이 됩니다. 4,500. 그 다음에 역시 24분의 128 곱하기 10의 3승도 역시 이 친구를 의미하는 거죠. 5,333.33. 그리고 마지막으로 24분의 82 곱하기 10의 3승도 이 C의 평균 전력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꺼번에 작성하셔도 되고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평균 전력을 계산하신 다음에 대입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정답은 66.25%가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단계별로 자세하게 표현한 것뿐이고 실제로는 어떻게 작성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정답은 66.25%가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해당 문제는 21년도 사회에 출제된 기출문제와 유사한데요. 이 빈칸 뚫어진 부분을 보시면 이 규정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폼셈에 우리가 빈칸된 부분이 이 나도체, 그리고 여기 60, 그리고 1.5kV가 됩니다. 즉 차례대로 나도체, 60, 1.5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세 가지를 묻고 있고 지금 배점이 5점인데 정확한 배점은 알 수 없지만 이 중에 하나만 맞으셨더라도 당연히 부분 점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해당 문제는 21년도 사회에 출제된 기출문제와 동일한데요. 한번 소문제 1번부터 2번까지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m의 높이에 200W의 가로등을 가설하고자 한다. 다음 조건을 이해하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쭉 파야 되는 거리는 75m가 되고 가로등은 2개가 있죠. 그 다음에 이 파야 되는 이 단면도 지금 사다리꼴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도 세제곱미터죠. 따라서 이 친구들도 결국에는 미터 단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0.6m, 여기는 0.3m, 높이는 0.6m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쭉 한번 볼게요. 조건 1. 전선 간의 단면적은 무시한다. 2. 잔토 처리는 생략한다. 조건 3. 터파기 및 대매우기에 필요한 보통 인부는 각각 세제곱미터당 0.28인 0.1인이다. 이게 중요한 조건이죠. 터파기, 대매우기에 관련된 인공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 4. 외등 기초형 터파기는 개당 0.615이고 콘크리트 타설량은 0.496이다. 이 말은 이 가로등 한 개를 우리가 설치를 할 때 얼만큼 파야 되냐? 0.615만큼 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로등을 우리가 단순히 이 흙만 팔 것이 아니라 가로등을 세우려면 고정을 해야겠죠? 그 고정을 콘크리트로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콘크리트의 타설량이 0.496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조건 5. 소수점이 4자리 이상인 경우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 자리까지 구한다. 이러한 견적 문제에서는 이 소수점 관련된 규정이, 이 규칙이, 조건이 중요합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이것도 중요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조건 6. 주어지지 않은 사항은 무시한다. 그럼 소문제 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외등 기초를 포함한 전체 터파기량과 인공을 구하시오. 즉 이러한 공사를 하려면 얼만큼 파야 되냐? 즉 전체 터파기량을 묻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는 이 75m에 대해서는 다 파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각각의 가로등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에서 개당 0.615라고 했죠. 그럼 여기 0.615, 0.615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자 부분 있죠. 이 75m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입체적으로 보게 되면 단면은 이렇게 사다리꼴이지만 이 사다리꼴이 이렇게 쭉 75m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상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전체 터파기량은요. 우선 이 사다리꼴의 면적을 계산해 줘야겠죠. 사다리꼴의 면적은 이 0.6m, 0.3m를 더하고 이것을 절반을 나눕니다. 즉 여기가 뭐 예를 들어 A, 여기가 B라면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B의 높이 H를 곱하면 됩니다. 이것을 적용한 게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2분의 0.6 더하기 0.3 곱하기 0.6까지 한 것이 사다리꼴의 면적이에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결국엔 세제곱미터, 즉 부피입니다. 부피. 즉 이 면적에서 이 75m까지 고려를 해서 여기까지 계산해 주시면 단위가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이게 무엇이냐? 이 사다리꼴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이렇게 75m까지 다 고려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답하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이 상태에서 가로등 각각에 대해서 이 개당 0.615도 파야 되죠. 우리가 총 2개가 있기 때문에 0.615에 2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 해주시면 21.48 세제곱미터가 나오게 돼요. 이것도 정답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이것에 대한 터파기 인공은요, 지금 문제에서 터파기 관련된 보통 인분은 세제곱미터당 0.28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우리가 0.28을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21.48에 0.28을 곱하시면 6.0144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중간 계산 과정을 작성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종 값만 바로 작성을 하셔도 돼요. 이 말은 이 6.0142를 바로 여기다 작성하셔도 상관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보여드린 이유는 결국에 여기에서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에서 셋째 자리까지 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넷째 자리까지 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반올림을 하게 되면 6.0142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이렇게 소문제 1번을 해주시면 되고, 소문제 2번 보겠습니다. 외등 기초를 포함한 전체 대매우기량과 인공을 구하시오. 대매우기량, 즉 우리가 가로등을 우리가 설치를 하기 위해서 팠어요. 파고 가로등을 우리가 콘크리트도 타설을 해서 고정을 시켰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공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이 남은 부분은 우리가 다시 메꿔야겠죠. 그래서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우리가 가로등만 볼게요. 이렇게 팠습니다. 파서 가로등을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이 상태에서 콘크리트로 타설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파낸 부분은 어디예요, 여러분? 이만큼 팠죠. 이만큼 팠는데 이만큼 다시 콘크리트로 채웠어요. 그럼 남는 부분이 어디죠? 이 부분이 남겠죠? 이 파란 색깔로 색칠한 부분을 되메우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우리가 전체 되메우기량은 전체 터파기량에서 이 콘크리트 타설량만 제외시키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빨간 색깔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메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가로등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량에 우리가 역시 2배를 하셔서, 여기가 지금 개당 조건이죠. 그래서 여기에 2배를 하셔서 빼주시면 됩니다. 즉 정리하면 전체 터파기량에서 우리가 이 콘크리트 타설량이 개당 주어진 조건이기 때문에 2개를 곱하셔서 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20.488이 나오고 우리가 이 친구를 답으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대매우기 인공, 이 친구는 문제에서 주어진 0.1인을 곱하시면 되겠죠. 20.488에서 0.1을 곱하시면 이렇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 자리까지 구하면 됩니다. 여기서 8이니까 여기가 9로 반올림 바뀌겠죠? 그래서 2.0492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제의 배점은 9점이 됩니다. 소문제 2개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소문제 첫 번째 1번은 이렇게 논리 회로를 완성하는 문제와 두 번째는 이렇게 유접점 회로를 완성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 차례대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기출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최근 20년 이상에서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예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진리표 숫자 좀 크게 쓸게요. L8이라고 적혀 있는데 숫자만 크게 8, 3, 2, 5, 그 다음에 1, 6, 4, 7 순으로 출력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진리표 역시 이 1번, 이 무접점도 여기가 L1이고요. 여기가 L2, L3, L4, L5,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순서대로 주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X1, 그리고 여기는 X1의 낫게이트를 거친 부분이죠. 즉, 이 부분은 X1입니다. 그리고 이 얇은 선은 X1의 발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 접촉점이 찍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두꺼운 선은 X2, 그 다음에 여기는 X2 바, 이는 X3, 여기는 X3
바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주어진 진리표를 이용해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부분은 나중에 지워주셔야겠죠. 우리가 문제풀이를 위해서 제가 작성을 한 것이지 문제에서 주어진 요구한 것만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L1, L2는 지금 표현이 되어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L3입니다. L3는 여기 있죠. 001이에요. 그러면 x1 바, x2 바, x3를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우선 x1 바, 지금은 x1 바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반드시 접속점 표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x2 바, 여기도 이렇게, 다음은 x3 이렇게 쭉 와서 이렇게 L3를 우리가 했고요. 그 다음에 L4 보겠습니다. L4는 110입니다. 즉 x1, x2, x3 바입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x1부터 볼게요. x1 두꺼운 선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x2 그 다음에 x3는 바죠. 그러면 x3 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L5 보시면 011입니다. 011 그러면 역시 x1 바 그 다음은 우리가 x2가 되죠. x2 그 다음은 x3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L6를 보게 되면 이 친구는 여기 있습니다. 101 101이니까 x1 그리고 x2 바 그 다음에 x3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101입니다. 차례대로 1 두꺼운 선으로 바로 가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0 여기가 x2 바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x3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뭐 L1, L2 그리고 L7 뭐 8은 다 되어 있죠. 이렇게 쭉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소문제 1번을 마무리했고 소문제 2번 보겠습니다. 소문제 2번은 진리값을 이용하여 최소 접점을 완성하시오. 즉 접점을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최소한의 접점으로 이 유접점 회로를 완성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미 세팅되어 있는 게 x1의 A접점, x1의 B접점은 미리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범례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친구는 우리가 만족을 하면서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숫자들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작성해보면 여기가 L4, 4, 7, 6, 1, 그리고 8, 3, 5, 2 순으로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L4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번 헷갈리니까 다 지울게요. L4는 여기 있죠. 110입니다. 110, 즉 X1은 우리가 A접점이 맞아요. 1인 부분은 다 A접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X1의 A접점, 그리고 X2의 A접점, 그 다음에 X3의 B접점을 이렇게 직렬로 연결해 주시면 되죠. 이게 L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L7 가죠. 마지막이죠. 112죠. 그럼 이 친구는 우리가 111이니까 다 A접점입니다. 그런데 이미 위에서 x1의 A접점, x2의 A접점을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접점을 이용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최소 접점이겠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x3의 A접점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즉 위에서 사용한 거를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은 6 보겠습니다. 6은 여기 있죠? 101입니다. 101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0은 없죠. 이게 x2의 A접점은 1을 의미하기 때문에 x2의 B접점으로 0을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x2, 즉 여기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x3는 역시 이렇게 A접점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 0, 1이 되는 거죠. 1, 0, 1을 이렇게 만족을 했고 그 다음에 1 볼게요. 1은 여기 있죠. 이 친구는 100입니다. 즉 1, 이 친구 그대로 살리고 0 그대로 살리고 즉 x1의 A접점과 x2의 B접점은 그대로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따오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는 0이니까 x3의 B접점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죠. 제가 물론 여기서 이 부분 있죠. 이렇게 일자로 이쁘게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릴 때 전혀 상관없어요. 이렇게 4, 7, 6, 1에 대한 각각의 출력을 유접점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어서 8 보겠습니다. 8은 000이죠. 다 B접점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 이미 B접점으로 그려져 있고 이어서 x2의 B접점, 그 다음에 x3의 B접점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러면 000이 되죠. 그 다음에 3은 001입니다. 즉 x1과 x2는 B접점, x3는 A접점으로 그리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바뀌는 부분에서만 A접점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5 볼게요. 5. 5는 여기 있습니다. 0, 1, 1이에요. 0, 1, 1. 여기가 0이고 나머지 1인 친구는 다 A 접점으로 그려주면 되죠. x2 A 접점, x3의 A 접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 1, 1을 만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 볼게요. 마지막으로 2. 이 친구는 0, 1, 0이죠. 즉 여기가 0이고 그 다음에 x2의 A 접점이 1이니까 여기 이후에서 따오면 되죠. 이렇게 보시면 이게 x3의 B 접점이 옵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노란 색깔로 보세요. 한번 진리표를 차례대로 한번 적용을 잘 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L4부터 볼게요. L4는 110이죠. 110, 110, L4 잘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7은요. 111입니다. 11. 그 다음에 역시 1 잘 된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 101, 1, 0, 1 잘 됐죠. 그 다음에 1번 100이죠. 1, 0, 0입니다. 잘 된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8번 8은 000이에요. 그러면 000 잘 됐고 그 다음에 3번 001입니다. 001 즉 B접점 B접점 A접점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011 즉 B접점 A접점 A접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번은 010이죠. 이 친구 010 B접점 A접점 B접점 잘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소문제 1번과 2번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번 보겠습니다. 해당 유형은 우리가 필기, 전기기기 과목에서 출제된 적은 있지만 실기에서는 처음 나오는 신출 유형입니다. 한번 보시면 변압기 충전부와 충전부 사이, 충전부와 절연체 사이에서 절연 내력 시험 시 시험 방법 3가지를 쓰시오. 정답은 우리가 유도시험, 가압시험, 충격 전압시험이 되겠고요. 우리가 3가지를 묻고 있고 배점이 5점이죠. 우리가 하나하나에 대한 즉 한 개당 정확한 배점을 알기가 힘들겠지만 한 개만 작성하셨더라도 한 개만 맞으셨더라도 우리가 최소 1점 부분 점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분 점수까지 고려를 하셔서 채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9번을 끝으로 25년 1회에 출제된 19문항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원을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